환경윤리 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사상의 제시문을 확인해 보세요.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도구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레건은 동물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 레오폴드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동료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칸트는 도덕적 지위가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차별주의적 태도이다. 싱어는 도덕적 지위가 쾌고의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대지 윤리를 통해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레오폴드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비롯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외적 활동뿐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 칸트는 동물이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보았다.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칸트는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해 그 속에 토양, 물,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할 것을 강조하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의 보존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보전을 위한 인간의 개입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그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다. 우리는 생명체의 고유한 선을 증진하거나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테일러는 생명개체의 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허용하였다.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삶의 주체인 동물은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레건은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의 선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개체론의 입장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를 이성이라고 보고 이성을 지니지 않은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관행은 동물의 이익을 침해한다. 우리에게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이런 관행을 막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싱어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를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보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도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의식이 있든 없든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가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비록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해버리는 인간의 성향, 즉 파괴적 정신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칸트는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레오폴드는 전인론적 입장에서 개체의 선보다 생명 공동체의 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고유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고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레오폴드는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보고 생명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 이외의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칸트는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성의 이로운 소질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므로 인간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대지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